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FOMC에서 연준이 또 동결을 하면서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난 게 아니냐. 그래서 전 세계 증시에서 일제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금리가 동결이 된 상태에서 이어지는 동안 금리가 다음에 인하가 될 때 오히려 떨어지지, 이 변곡에서. 이 동결하는 기간 속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증시는. 그러니까 코인은 이걸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증시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중간에 물가가 좀 안 잡힌다 그러면 뭔가 금리를 이게 막타로 한 번 더 올려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다시 불확실성이 되니까 문제가 생길 건데, 사실 뭐 그런 게 아니었으면 좋겠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코인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증시가 재미없고, 그다음 부동산이 재미없고, 그다음 뭐 채권이 재미없고, 뭐 이런 상태가 된 과정에서 코인이 오른다, 그러면 진짜 엄청난 버블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좀 저는 바라고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식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왜냐면 지금 코스피 차트가 생각보다 좀 별로거든요. 특히 한국 증시는 정말 차트가 별로예요. 보시면 이거를 이제 주봉으로 좀 봤을 때 이동평균선을 켜보면 이미 이 주봉상의 장기 이동평균선들을 다 뚫은 모습이라, 이게 반등이 나와도 이렇게 갔다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점이 어디냐 했을 때 이 지점이 2420포인트 정도 되는데, 여기를 다시 리테스트를 주고 빠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강하게,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 머물면 머물수록 이 힘들이 더 강해지고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역별로 꺾여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추세를 다시 돌리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내려가면서 반등 주고 떨구고, 반등 주고 떨구고, 반등 주고 떨구고, 반등 심하게 한번 줬지만 한번 팍 떨구는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증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하지만 코인은 시간이 굉장히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나게 좋은 모습이다. 왜? 이 지점들의 그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역배열로 갔던 걸 다시 정배열로 돌렸고 가격을 이 위로 안착시켰기 때문에 이게 드라이버가 걸릴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가속도를 붙어가지고 빠르게 반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주식보다는 코인이 더 재밌는 시간이 들어왔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강세일 거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때 도미넌스가 올라가냐 떨어지냐가 문제인데요. 근데 지금 단기간에 이 지점을 못 넘죠. 지금 53%에서 54% 구간을 못 넘는다 하면 이렇게 축 처질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제가 볼 때는 메이저 알트의 시간이 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레이어 1이라든지, 그럼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코인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뭔가 좀 2017년의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2020년 말의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요, 이따가 또 차트를 또 보여드릴 건데 지금 이쪽 구간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은 좀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가속 구간이 붙을 수 있는데, 이때가 되면 이제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 항상 제가 이런 알트장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 비트코인을 꼭 포트폴리오의 일부 보유해라,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고래 주소 2개가 거래소에서 5200개 이더리움을 출금했다 이러면서 이더리움도 좀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또 다른 관점이 뭐냐면 뭔가 퍼드가 계속 나와요. 왜? 이더허브의 공동 창업자가 마이클 세일러에 입양되고 싶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을 난 전량 매도했고 비트코인을 올인했다 이러는데, 이 얘기가 재밌어요. 비트맥시의 말이 옳았다. 이더리움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이 배만 불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전 채굴 코인인 반면에 이 비트코인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그래서
역대급 경화인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창업자에게 나를 입양해달라고 요청할 거다. 자, 이것도 나중에 또 영상을 만들 건데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뭐 살 때마다 매도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이 예전에 애플을 초기에 투자해서 굉장히 오래 들고 있어가지고 수익을 낸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정말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가 맨날 비트코인에 대해서 정말 찬양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 비트코인이 그래서 저도 항상 만약에 초장투를 가져간다면 저는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정도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맞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항상 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여러분들이 좀 장투를 한다 하셨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미국의 상원 의원이 선거 기부금 옵션에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뭐냐면 자산으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전부터 인정을 하는 거지, 하는 거와 다름없지만 어쨌든 뭐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냐 안 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공식적으로 오피셜리하게 인정이 되게끔 되려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제가 이제 ETF 말씀드릴 때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자산으로 되는 그 과정이 그냥 시간의 문제지 된다 안 된다라는 그 방향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인천시가 블록체인 기술로 아파트 부실공사를 막겠다 이러는데 어떻게 막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제 그 안전 인증 서비스를 제안을 했는데요. 그죠? 거기서 이제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증명된 현장 인력 출입 관리, 인증된 자재 이력 관리, 폐쇄회로, 3월 인터넷, 인공지능 등 통합 관제 기술을 아파트 건설 현장에 적용해서 투명한 공사 관리가 이어지게 하는 서비스다. 정말 좋은 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여러분들, 이 미래의 기술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게 사실 기반이 되는 기술은 블록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원천 기술 그리고 보안과 그 이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은 정말 블록체인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게 되면 저는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래서 블록체인이 되면 뭐가 좋은데?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코인을 투자하시면서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우리 실생활에 체감이 될 정도의 큰 변화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 챗 GPT도 있잖아요. GPT 얘도 갑자기 나오면서 우리가 AI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뜬구름 잡는 거다라고 했지만 이런 게 나오면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지금 AI에 대해서 정말 피부로 와닿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블록체인도 그런 시기가 올 건데 얘가 특히 왜 더 그런 걸 체감하기가 어렵냐면 이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원천 기술에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게 실생활 자체에서 우리에게 딱 체감하는 게 늦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체감되기가 어렵다는 건 그만큼 뭐다? 저점이다라는 소리예요. 아직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클 여지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AI처럼 만약에 붐이 되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포인트가 있는데 우린 아직 그 시점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죠? 심플합니다. 우리가 이 저점이냐 고점이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또 한 가지의 지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인 건데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블록체인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지만 발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걸 보시면 이게 사실 이동평균선이랑도 비슷하게 맞물릴 겁니다. 이 지점을 돌파했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이동평균선을 주봉으로 보여드렸던 그 시기와 비슷하죠. 이게 사실 다 맞물리는 거예요. 장기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딱 맞물리는 건데 이걸 보시면 마찬가지로
수년간의 저항을 돌파했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축적의 시간 끝났다 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무슨 구간이다? 축적의 구간이고, 이게 뚫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빠르게 진행될 거다. 제가 이 리테스트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떠한 그 지지나 저항이나 이런 걸 뚫을 때 항상 뚫었을 경우에 리테스트를 한번 하고 간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이 구간들, 우리가 이전에 한 거의 6개월 동안 진행됐던 이 횡보 구간이죠. 요거를 이제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이때 뚫음으로써 큰 구간을 뚫었으니까 이거는 뭐다? 리테스트 자체를 굉장히 가볍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인즉슨 변동성이 빠르고 변동성이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자체가 짧아질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스펙타클한 그 무빙이 시작되는 그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뭐 재밌겠죠, 앞으로는. 네. 굉장히 재밌는 장세가 될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정확한 로그 회귀 곡선에서 심각한 저항에 있다. 이게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지금 이 파란색 구간을 계속 못 뚫고 있는데 여길 뚫어서 흰색 구간에 접어들면 엄청난 상승이 나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얘도 뚫으면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그 위에 지점이 6만인데 제가 이제 항상 뭐 45,000에서 52,000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6만까지도 열려있다. 그리고 더 위로도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어떻게 올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거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짱펑자오가 반감기에 대한 얘기를 드디어 슬슬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감기는 항상 우리 코인에서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ETF라는 것도 열려있기 때문에, ETF의 최종 데드라인이 3월이기 때문에 얘는 또 4월이잖아요 3월, 4월에 호재가 빵빵 터지고 그 다음에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만약에 더 랠리가 이어진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8월 달에 끝날 수도 있어요. 장이 2014년 8월에 장세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저는 항상 그 조금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뭐냐, 2024년에 장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2024년 초반보다도 그냥 한 7월 8월 이때 끝나가지고 자 졸업시켜주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이어져서 2차 상승까지 먹는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2025년은 세금을 떼기 때문에 이전에 상승장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개인적인 바람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아까 이 반감기도 있지만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빠르게 여기서부터 오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쵸?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그러면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조금 고민이 되는 건 여기서 올라갈 때도 이러한 한번 리테스트를 거쳤다라는 거,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긍정적입니다. 뭐든지 이렇게 이미 왔다라는 건 사실 여기까지 저점을 간다라는 것은 사실 요즘은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건 말도 안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올라가다가 어디서 이 조정을 주고 올라가느냐인데, 바로 가느냐 주고 가느냐 이 차이인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파월이 그 속도를 늦추는 거에 대한 부분,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의 측정치는 연주 목표인 2%보다 높냐, 그럼 이제 금융 자산을 늘릴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특히 이 사람은 옛날부터 무슨 말 했냐면 비트코인, 그리고 자기는 똥코인, 그러니까 이게 잡코인이라는 거예요. 알트코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랠리가 이어질 거다, 이거 정말 박수 칠만한 상황이죠.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상승이 굉장히 애매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치고 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똑같아요. 뭐냐면 아까 제가 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얘가 이 눌리면서 리테스트를 주는 정도는 되지만 뭐 이게 다시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있는 다이버전스가 걸린 거. 그게 이제 예전에 어디랑 비슷하냐면 이 지점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6개월간의 매물대를 쌓아놓은 것 때문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여기서 잠깐 조정 좀 주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정말 별로 안 떨어지고 올라가거나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죠. 알트들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 이런 것만 해서 좀 대응하면 돼요. 알트 줄 때 좀 줬다가 그 다음에 끝나고 비트코인이 올라야 될 때쯤에는 다시 알트를 또 비트로 바꿔도 되고요. 일부를.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현금 비중은 또 혹시 모를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고 그것만 잘 지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대응들은 제가 또 실시간으로 계속 실시간 아니겠죠. 자주 영상 올리면서 그 실시간에 가깝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요. 항상 뭐죠? 이거 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 꼭 해야겠죠?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안녕.